예전 평양의 모란이란 기생이 살았습니다. 그녀는 재주와 미모가 출중하여 그녀를 한 번이라도 본 남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가니고 쓸개고 다 빼줄 듯이 굴었고, 모란은 그런 남자들에게 비싼 장신구나 예쁜 비단옷 등을 받아 사치스럽게 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하는 이 씨라는 사람이 모란이 사는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한양으로 내다 팔 물건을 살피러 온 것이었는데 하필 모란이 사는 곳 옆에 있는 주막에 머물게 되었죠. 그리하여 모란은 일하러 가다가 주막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이 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입은 옷을 보니 귀한 집 아들이거나 돈 좀 만지는 장사치 같은데 한번 들이대 볼까나? 모란은 이 씨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날 수수한 옷차림으로 주막으로 들어가 국밥 한 그릇을 시켰죠. 하지만 아무리 수수하게 입었다고는 하나 그녀의 뛰어난 외모는 감출 수 없었고, 마침 주막에서 밥을 먹고 있던 이 씨는 그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아니, 전국을 돌아다녀 봤지만 저런 미인은 처음 보는구나. 보기만 했는데도 내 심장이 이리 두근두근 거리니 어찌할 바를 모르겠구나. 이 씨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소저,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거상 이 아무개라고 합니다. 일이 있어 이 주막에 며칠째 머물고 있는데 매일같이 혼자 밥을 먹다 보니 말하는 법도 잊어버릴 뻔했지 뭡니까. 한데 저와 마찬가지로 홀로 밥을 먹고 있는 소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서 한달음에 오게 되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소저의 옆에 앉아 말동무나 하며 수저를 떠도 되겠습니까? 괜찮고 말고요. 잘생긴 선비님은 언제든 환영이랍니다. 이윽고 국밥이 나오고 모라는 이것도 인연인데 이 씨에게 술 한 잔 대접하겠다고 말한 뒤 주모에게 술상을 내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전국을 돌아다니시려면 보통 체력으로는 어림도 없겠습니다. 어쩐지 무거운 짐을 지고 다녀서 그런지 체격이 아주 다부져 보이세요. 물론이죠. 매일같이 험한 산길을 걸어야 하니 체력은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그러게요. 다리도 아주 튼실해 보이십니다. 밤일은 아주 잘하시겠어요. 이 씨는 갑작스런 모란의 말에 이게 웬 떡이냐라고 생각하고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말해 뭐합니까? 그쪽 체력은 아주 자신이 있지요. 오죽하면 제 별명이 한양 병강세였겠습니까? 설마요. 처음 보는 사이라고 그리 거짓을 고하시면 소저 실망합니다. 아니, 속고만 살았습니까? 믿어지지 않아서 그러지요. 그런데 상을 보니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한번 확인해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집은 바로 지척에 있답니다. 거듭 교태스런 말로 유혹하는 모란에 이 씨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에서 나와 그녀를 따라 집으로 갔죠. 방에 들어가니 휘황찬란한 장신구들과 형형색색의 비단옷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귀한 것들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리 귀한 선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셔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모라는 옷을 벗었습니다. 찰랑거리는 검은 머리는 백옥같이 흰 피부와 어우러져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또한 몸매는 어찌 그리 좋은지 마치 솜씨 좋은 장인이 빚어낸 도자기 같았죠. 이 씨는 모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자신도 옷을 벗고는 그녀를 힘껏 안았습니다. 그리고 둘은 하나가 되어 밤이 새도록 운우지정을 나누었죠. 며칠 후 이 씨는 숙소를 아예 모란의 거처로 옮겼습니다. 모란의 여종은 매 끼니마다 진수성찬에 버금가는 음식들을 마련하여 이 씨의 입을 즐겁게 하였는데, 낮에는 음식들 때문에 행복했고 밤에는 모란이 때문에 행복하니 지상 낙원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한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이 씨가 모란을 안으려고 하자 그녀는 완강히 거부하며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을 본 이 씨가 물었죠.
갑자기 왜 이러는 것이오?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서방님, 그런 것이 아니오라. 아무개 나으리가 제가 아는 여인에게 금비녀와 비단옷을 사주었지 뭡니까? 오늘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비녀와 비단옷을 보는데 어찌 그리 곱던지. 그 영롱한 빛이 잊혀지지 않아 정신이 사나워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그런 일이 있다면 바로 나에게 달려와 말했어야지. 내 나름 한양에서 유명한 거상인데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다 사줄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은 돼요. 그러자 모란이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저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찌 그런 헛된 돈을 함부로 쓰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씨가 노하여 말했죠. 어찌 헛된 돈이라 생각하시오. 자네에게 쓰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소이다. 당신을 사모하는 나의 마음까지 말이오. 서방님, 어찌 그리 감동적인 말을 하십니까? 이 모란, 너무 감동하여 눈물이 소매가락을 적시겠습니다. 모라는 그리 말하더니 이씨에게 와락 안겼고 둘은 또 한 몸이 되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모란의 집은 금비녀와 옷가락지를 비롯하여 비단 옷과 꽃신, 본접시와 연지첩 등의 다양한 물건들로 집안이 가득 찼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모두 이씨가 사준 선물들이었죠. 어느 날 하루는 장사꾼이 모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짐 보따리에서 아름다운 구름무늬 비단을 내놓았는데 이씨는 모란에게 그 비단을 사주려고 하였죠. 그런데 모란은 거짓으로 말리는 체하며 이씨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미 서방님에게 받은 비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답니다. 물론 다르기는 하지만 굳이 이 비싸고 예쁜 비단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서 여종이 말했습니다. 애기씨, 물론 산더미처럼 많은 비단이 있는 게 사실이지예. 헌데 이처럼 독특한 구름무늬의 비단은 없지 않으십니까? 이것마, 촉감도 부들부들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비단과는 차원이 다른 기라예. 인연이 가만히 있지 않겠느냐? 서방님이 요즘에 돈을 많이 써서 힘드신 것 같은데 내년까지 옆에서 부채질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보시오. 그깟 비단이 얼마나 한다고 장돌뱅이 앞에서 내 체면을 구기는 것이오. 내 이까짓 비단쯤은 사줄 여력이 차고도 넘치오. 이씨는 그리 말하고 장사꾼이 가져온 비단의 값을 치르고는 모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서방님, 자꾸 이러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소저, 요즘 가뜩이나 주위에서 돈 많은 호구 하나 물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을 들어 마음이 심란한데 이리 하시면 그 소문들이 사실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쳐 죽일 놈들을 봤나. 그 더러운 혀는 필시 죽어서 염라대왕 학문이나 할트라고 갖고 태어난 것일게요. 그리고 내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만난 사람이 몇 명인데 난 그리 쉽게 호구 잡힐 사람은 아니라오. 그러니 남들의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말이 그렇다는 거죠, 서방님. 서방님이야말로 자신의 여인을 진정으로 아껴주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 아니십니까? 호구는 그녀의 말을 듣고는 껄껄껄하며 기쁜 듯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물건값을 치르려고 가져왔던 이씨의 돈은 슬슬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박물장수가 와도 예전처럼 선뜻 물건을 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씨의 행동을 본 모라는 밖으로 나가 여종에게 속닥거리며 무엇인가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밤새 이씨에게 봉사하여 힘을 다 빼놓은 모라는 여종과 함께 이씨에게 받은 물건들을 챙겨 떠났습니다. 여자가 들기 힘든 무거운 비단은 박물장수가 지게를 이용해 짊어지고 떠났죠. 박물장수도 한패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해가 높이 떴을 즈음 일어난 이씨는 모란과 여종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자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었죠. 그리고 허탈함이 분노로 바뀌고 또 슬픔으로 바뀌자 그는 마당과 나무에 목을 메어 숨을 끊으려 하였습니다. 그때 이웃집 노파가 찾아와 말리며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그 여인네는 평양의 유명한 기생 모란이라 하는데 당신에게 한 일은 기생들이 늘 저지르는 작태라오.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그대는 진실로 깨닫지 못하셨소. 매일 아침 여종과 귓속말을 하였던 것은 재물을 탈취 후 몰래 밤 도망을 하자고 공모하던 것이었고, 물건을 팔러 온 장돌뱅이는 기생의 기둥서방이었소. 당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오. 많은 사내들이 여색에 눈이 멀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한 게 부지기수지. 내가 본 것만 몇 명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자들은 당신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소. 오히려 그 폐악질을 교훈 삼아 악착같이 살아갔지. 내 말린다고 듣지는 않겠지만 부디 당신도 그들처럼 악착같이 생을 이어갔으면 좋겠소. 이씨는 노파의 말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전당포에 맡기고는 그 돈을 여비 삼아 고향으로 돌아갔죠. 다행히도 고향에는 어느 정도의 돈과 물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씨는 그것을 종잣돈 삼아 다시금 장사판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으려고 했던 놈이 뭔들 못하겠냐는 각오로 밤낮 없이 열심히 일했죠. 그리 몇 년이 흐르고 이씨는 예전에 모란에게 잃었던 돈보다 더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니 더 이상 과거 모란에게 당했던 일에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죠. 물론 돈을 벌자 많은 기생들이 돈 냄새를 맡고 이씨에게 추근댔지만 이씨는 더 이상 기생에게 노란하지 않았고 후에 착한 여자를 만나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부인 외에는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첩도 두지 않았고요.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